자, 반갑습니다. 아까 일단 그 방송 튕김과 그리고 이 계속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조금 방송 상그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래서 조금 뒤에 켰습니다. 그래서 어, 그 방송 아까 이제 키기 전까지 한번 쫙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좀 빠르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은 알크마르하고 발베크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득실 차이도 너무 나고, 뭐 최근에 알크마르가 이제 3경기 연속 승리도 없고, 뭐 리그에서도 3경기 연속 승리 없는데 다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만 보면은 홈에서는 지금 연승 중이에요. 리그 경기는. 원정에서도 득점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발베크가 최근에 이제 4경기 중 3경기가 득점이 없고 지난번 퇴장도 있고 해서 요거는 알크마르 승 1마인 봅니다. 근데 이제 언오버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왜 애매하냐면 3.5기 때문에 발베크가 골을 못 넣으면 사실 언더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3대0 이런 스코어로.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아스널 풀럼, 사실 뭐 부카요 사카가 지난 경기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부상으로 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아스널이 최근에 이제 풀럼한테 상성도 좋고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1승 6무. 여러모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보면은 순위도 더 높고, 근데 풀럼도 순위가 낮은 편은 아니고 득실이 이제 좀 밀리긴 하는데 원정 성적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 해서 아스널 입장에서는 유리하긴 하지만 뭐, 뭐 아주 뭐 손쉽게 이길 상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베르츠 이제 부상도 있고, 그리고 풀럼도 보면은 딱히 큰 결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 걸리는 거는 풀럼이 이제 FA컵 크리스탈전을 갔다 왔다. 그래서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에서는 잘 안 집니다. 저도 이제 한 골 차가 대부분이에요. 풀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아스널이 홈이고 지난번 첼시도 잡았고, 그리고 최근에 실점이 적습니다. 뭐 리그 한정으로 보면은 4경기 연속 1실점 이상, 5경기구나. 뉴캐슬하고의 그 리컵을 빼면은. 그래서 뭐 웨스트햄한테 진 적도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실점이 적고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아스널이 이길 확률이 크죠. 왜냐, fulham이 만약에 FA컵 없었더라면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근데 FA컵 뛴 지 불과 뭐 이틀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면은 이거 아스널 승 1마인 봅니다. 1마인. 언오버는 조금 애매해요. 이것도 2.5긴 한데 풀럼이 뭐 득점이 없는 게 아니긴 하지만 아스널이 실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뭐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그냥 승마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햄튼하고 웨스트햄, 이게 사실 오늘 보면은 울버햄튼이 최근 웨스트햄한테는 상성에서 좀 밀려요. 밀리긴 하는데 최근에만 밀렸지 3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울버햄튼은 홈 기준으로 보면은 반반입니다. 반반. 그리고 울버햄튼의 가장 큰 타격은 이제 마테우스 쿠냐가 이제 못 나오는 건데 출전 정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이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이제 라르센이 2골인가 넣었죠. 그래서 2대1로 이겼고, 최근에 보면은 지는 경기도 대부분 한 골 차예요. 아스날, 뭐 리버풀, 풀럼까지 다 졌지만 한 골 차였고, 최근에는 또 패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그리고 이
그 뭐 득점이 막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은근히 골을 좀 꾸준하게 넣을 때도 있습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5경기 연속 골은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웨스트햄도 보면은 승리가 많은 편이 아닌데 아스날도 잡았었고 원정에서 최근 원정 에버튼 비기고 그리고 뉴캐슬한테 졌지만 0대1 뭐 브랜드포드 0대1 첼시 1대2 여기도 보면은 울버햄튼 못지않게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요 경기는 웨스트햄이 이제 뭐 장기 결장자 말고는 딱히 결장이 없어서 여기도 공격이 할만하거든요. 뭐 보엔 파케타 뭐 미드필더에 토마스 수책도 있고 해서 울버햄튼이 마테우스가 쿠냐가 있으면은 좀 더 유리할 텐데 빠져 있으니까 어, 무승부 유력합니다. 근데 저는 웨스트햄이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무승부 보지만 뭐 확률적으로 가면 웨스트 프렘으로 접근하신 게 좋다. 해서 웨스트햄 프렘 그리고 고배당은 무승부 확률 높다. 그래도 울버햄튼은 홈인데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 아르미니아하고 레버쿠젠. 자, 레버쿠젠은 이제 아직 몰라요. 왜 아직 모르냐면 지금 리그 2위인데 미네나가 6점 차입니다. 예, 잔여 경기가 7경기라서 아직 할만해요. 아직 미넨도 이제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당간당 하거든요. 확실하게 승리를 다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레버쿠젠의 문제는 부상이 있었죠. 어쨌든 비르츠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타격이 좀 큽니다. 레버쿠젠 입장에선. 그리고 이게 레버쿠젠도 뭐 아르미니아 빌레펠트도 둘 다 마지막 경기 날짜가 같긴 한데 아르미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프라이도 3대1로 이겼고 브레멘도 2대1로 이겼지만 레버쿠젠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레버쿠젠이 실점이 꾸준하게 있긴 합니다. 하필 또 브레멘한테 또 졌어요. 0대2로. 그럼 브레멘을 아르미니아가 또 이긴 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레버쿠젠이 무실점했던 경기는 아주 최근은 없습니다. 3월에는 없고 2월로 가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더라도 항상 또 실점을 했었어가지고 원정인 것도 있고 아르미니아가 이제 이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뭐 준결승입니다. 준결승 단 한 걸음만 남았기 때문에 아르미니 입장에서는 최근에 리그에서 뭐 성적도 나쁜 편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잡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버쿠젠이 좀 배당이 마음에 안 든다. 1.14의 레버쿠젠 갈 바엔 알크마르 승을 가십시오. 그리고 이게 또 원정이다 보니까 레버쿠젠 일반 승도 별론데 마엔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저 오버 봅니다. 오버. 레버쿠젠이 이기든 아르미니가 이기든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든 배당 대비 오버만 노릴만 하다. 그래서 오버. 여기까지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 맨유. 이 경기 때문에 아까 분석할 때 조금 이제 오래 걸렸는데 자, 이게 흐름 보면 노팅엄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뭐 상성에서는 맨유가 좀 더 괜찮을 수는 있는데 최근 맨유 원정에서도 노팅엄이 잡았고 중요한 거는 이 노팅엄의 성적입니다. 3위 아스널하고 4점 차. 그리고 챔스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해요.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득실도 노팅엄이 좋고 맨유가 이제 원정 성적이 좋냐? 좋지도 않습니다. 특히 홈에서 노팅엄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8승 3무 2패. 득실 관리도 괜찮고 거기다 뭐 여러모로 다 좋긴 한데 그 최근에 홈에서는 거의 무패. 올해 들어서는 한 번 진 적도 없습니다. 무가 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노팅엄의 이제 문제는 지난번 크리스 우드가 못 나왔죠. 그때. 근데 오늘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 깁스 화이트도 지금 부상이 좀 애매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선수 말고는 결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뭐 맨유도 예전과 달라진 게 크게 없다. 근데 이제 왜 고민이 많았냐? 노팅엄이 브라이튼 원정을 갔다 왔잖아요. 결국엔 FA컵 올라갔는데 연장에 승부 차이까지 갔거든요. 이 체력적인 문제. 불과 3월 30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됐죠. 그래서 원정까지 갔다 오고 연장까지 갔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무조건 있다. 뭐 물론 크리스 우드가 나와주면 좋죠. FA컵 안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근데 노팅엄도 보면은 그 교체를 보니까 엘랑가하고 그 오도이를 또 후반에 교체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그를 신경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홈에서 최근에 어디 이겼습니까? 맨시티, 그리고 아스날하고 비겼고, 최근 5경기 2승 3무. 어쨌든 홈에서 안 졌다. 다른 때보다는 텀이 굉장히 짧아요. 예전에 엑서스터 시티 원정 가서 그 다음 풀럼 원정인데, 그때 비기고 원정에서 풀럼한테도 졌거든요. 근데 홈일 때는 웬만하면 잘 안 지기 때문에 뭐 노팅엄이 유리하다 볼 수는 없는데 질 상황은 안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맨유의 흐름입니다. 맨유가 일단은 아주 푹 쉬었고 A매치 이후의 경기라서 오히려 손발을 맞춘 노팅엄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 너무 텀이 짧고, 그리고 맨유가 최근에 성적이 좋습니다. 7경기 무패예요. 3승 3무로 무가 좀 많은데, 레스터 원정에서도 3대0, 물론 레스터가 못하긴 했지만, 리그 한정으로 보면은 아스날하고도 비기고, 에버튼 원정, 그리고 뭐 입스위치전은 좀 고전을 했지만 퇴장 이후에 어쨌든 이겼고, 그래서 맨유도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냉정하게 보면 그 일정까지 생각을 하면 맨유 풀행 가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맨유는 아직도 믿음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노팅엄이 홈인점을 가면, 맨유가 만약에 홈이었으면 맨유 승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노팅엄이 홈이고, 이 어쨌든 FA컵 그 연장까지 가서 힘들지만 지금 리그 성적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좀 다를 거라 봐요. 뭐 지쳤다고 해도 홈이면 또 홈발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최근 맨시티, 아스날 괜히 앉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그 성적도 좋고 FA컵도 올라갔으니까 그 기세가 아무리 맨유라도 꺾기에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를 1순위로 봅니다. 맨유 프렘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만약에 맨유가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하면 프렘 가기보다는 차라리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노팅엄이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는 생각까지 하면, 뭐 맨유 원정승까지 생각해서. 근데 이제 언더는 배당 대비 뭐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좀 애매하고, 그냥 다득점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냥 무승부만 봅니다. 맨유 프레는 좀 글쎄요. 뭐 2프레는 한번 노려볼 만한데 배당이 워낙 작고, 웨스트햄도 뭐 2프레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시면 뭐 말리진 않는데, 저번에 한번 맨시티 2프레 갔다가 아스널인가 어디 뭐 2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리버풀인가 핸디무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무 봅니다. 무. 자, 엠폴리 볼로냐. 이름이. 자, 엠폴리 볼로냐는 컵 대회입니다. 아르미니도 컵 대회. 그리고 덴케르크도 컵 대회, 레알도 컵 대회. 자, 엠폴리가 최근에 비긴 적이 있습니다. 볼로냐 상대로 리그에서. 그때 또 하필 또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상성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해볼만 합니다. 은근히 홈에서 볼로냐를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승리가 없긴 합니다. 올해 들어서 아직 1승이 없고 패배가 훨씬 많은데, 엠폴리의 최근 그 페이스로 봤을 땐 1실점 이상 안 해요. 5경기 연속 언더인데 1대1 3번, 0대1 2번입니다. 본인들이 이기진 못했지만 쉽게 안 지고, 그리고 올해 1월에 볼로냐하고 1대1로 비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적도 있고, 물론 슈팅이나 유슈팅이 밀리긴 했어요. 점유율이나. 근데 이게 컵 대회기도 하고, 볼로냐 입장에서는 리그 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4위. 엠폴리는 이제 강등권 신경 써야 될 때고, 그래서 오히려 리그의 강등권을 신경 써야 되긴 하는데, 이 경기가 하필 또 아까 아르미니처럼 준결승입니다. 준결승. 엠폴리가 유벤을 꺾고 왔잖아요.
이게 승부 차이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 놓칠 수 없다. 그리고 볼로냐도 원정에서 한번 비겼었고, 그리고 홈에서는 확실히 지금 뭐 7연승에 뭐 원정 성적도 안 좋은 거 아닌데, 원정은 홈의 승률에 비해 무가 많고, 그리고 최근 이겼던 경기들 보면 대부분 다 한 골 차입니다. 1대0, 2대1, 0대0, 1대0, 뭐 1대1. 그래서 홈보다는 확실히 득점력도, 홈에선 최근 한 골 넣은 경기가 없거든요, 볼로냐. 원정에서는 두 골 넣은 경기가 오히려 더 없다. 그래서 엠폴리가 최근에 실점이 적은 것도 있고, 볼로냐가 원정에 무가 많은 것도 있고, 한번 비겼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무를 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둘 중에 득점력으로 따지면 볼로냐죠. 엠폴리가 1득 이상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 봅니다, 언더. 그러니까 볼로냐 승가면 비길 수도 있고, 무 가자니 볼로냐가 뭐 1대0,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어서 언더 봅니다, 언더.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덴케르크하고 이제 8인데, 이게 중립이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릴 홈 경기장인 것 같던데, 이게 참 덴케르크도 팀을 잘못 만났다. 다른 팀이었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또 여기도 준결승인데 브레스트를 꺾고 올라왔잖아요. 그때 선제골 내주고도 2대0에서 3대2로 역전했는데, 덴케르크는 오히려 아르미니아하고는 다르게 최근 리그에서도 3연패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중립 경기고, 뭐 예전에 오세르도 꺾고 뭐 릴하고 비겨가지고 뭐 승부 차이 끝에 올라왔지만 슈팅이 압도적으로 밀렸고, 특히 파리입니다. 파리는 지난번 이제 모나코가 이기는 바람에 그 리그 우승을 뒤로 미뤘거든요. 다음 경기 이제 모나코가 이기지 못하면 자동 우승이고, 그리고 딱 21점 차이라 7경기 남았더라고요. 거의 우승 확정이죠, 이거는. 그래서 다음 경기 뭐 홈에서 앙제전이고, 그리고 에스턴 빌라전도 리그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이 좀 있어서, 이거는 뭐 파리가 뭐 무조건적으로 이긴다. 이게 배당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 뭐 1마엔도 기본이고, 1.46일 때가 진짜 좋았는데 1.27까지 떨어졌습니다. 2마엔부터 가야 되지 않나. 배당 대비 봤을 때. 물론 덴케르크가 뭐 한 골 정도 넣어서 3대1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인도 뭐 배당 대비 지금 아직까진 괜찮긴 한데, 전 제일 좋아 보이는 건 3.5 오버입니다. 왜냐면 파리가 지난번 생테한테 한 골 먹힌 것도 있고, 은근히 원정에서 뭐 무실점 경기도 많은데 실점했던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 컵 대회, 예전에 이제 어디냐,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 르망 전에 그 컵 대회에서 2대4로 이제 이겼던 적이 있거든요. 4대2 승리.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뭐 파리가 저번에 이제 컵 대회 7대0으로 이긴 것처럼 뭐 그렇게 이길 수도 있고, 골 먹히면서 이길 수도 있어서, 사실 2마인 3.5 마인이 배당도 좋고, 지금 파리라면 가능해 보이지만 만에 하나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하면은 실점할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노려본다면 뭐 2마인 정도? 3.5 마인도 배당이 워낙 좋아서 노려볼 만은 한데, 빡세긴 해요. 4골이면 한 골 먹히는 순간 5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좀 빡셉니다. 그래서 오버가 가장 좋다. 오버도 1.97일 때 상당히 좋았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갈게요.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자,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질차는 안 해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추천이 아무도 안 눌러줬네요. 뭐 가시기 전에 추천만이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갈게요. 레알하고 소시. 자, 레알이 일단은 1차전에 비기고 왔죠, 원정 가서. 그래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레알은 이제 바르샤하고도 리그에서 3점 차라서 아직 이제 우승 경쟁권에 있고, 리그도 신경 써야 되고, 다음 리그 경기가 홈에서 발렌시아전이라, 왜냐면 레가네스전을 겨우 이겼기 때문에 역전승으로, 레알도 요새 보면은 은근히 한 골차 승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바르샤보다는 뭔가 득점 부분에서는 조금 음, 실점도 하고 좀 빡세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잘 이기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스날하고 이제 챔스 일정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공격력으로 보면 레알이 뭐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소시 상대로 4연승 중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1차전을 비겼잖아요. 그래서 1차전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비겨도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립니다. 이게 준결승인데 소시가 최근에 바이아돌리드 이기고 라요한테 2대2로 비기고 했는데 얘네도 보면은 그나마 홈에서 승점이 많이 챙긴 거거든요. 원정은 진짜 안 좋습니다. 뭐 바르샤한테 0대4, 베티스한테도 0대3, 오사수나 1대2, 최근 라요한테 2대2.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레알은 비교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배당 대비 레알 승은 메리트 없습니다. 지금 조금 오르긴 했는데 지난번 레가네스전 보니까 뭐 바르샤처럼 골 많이 넣고 그런 흐름이라면 승 많이 가겠지만 왜냐 소시가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소시의 실점을 생각하고 레알도 뭔가 이겨도 실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0대0, 1대0 이런 스코어는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3.5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버 봅니다. 물론 빡셀 거예요. 2.5면 더 가능성이 있는데 레알이 아예 다득점으로 이기든 뭐 3대1, 4대1로 이기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제 소시가 이제 골을 좀 넣어서 뭐 2대2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그런 좀뭐 박빙의 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오버 봅니다. 아니면 이제 레알 승부 치는 분들은 핸디 쪽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마엔도 배당이 높고 핸디무도 배당이 높은데 뭐 정확히 마엔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핸디무 나오려면 한 2대1 스코어 정도를 예상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레알이 갑자기 또 골 폭발해가지고 이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소시 원정이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뭐 튕기기보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에러 때문에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일은 좀 일찍 올게요. 왜냐면 내일은 승무패가 이제 7시 마감인데 J리그 컵 대회인가? J리그인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 포함해서 마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시 경기도 좀 신경 써서 분석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조금 늦었는데 생각보다 더 늦었습니다. 아까 뭐 이것저것 오류에 뭐에 하다 보니까 지금이 거의 9시 다 돼가네요. 원래 8시 전엔 다 끝났어야 됐는데 1시간 정도 늦어진 것 같다. 자, 질문 없으시면 방종하고 다시 보기 보시면 됐고 못 보신 분들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오늘보다는 좀 일찍 올게요. 그래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골라가셔서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어제보다 경기가 많아서 뭐 갈만한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배당 대비로 봤을 때는 막 메리트 있는 경기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아스널도 알크마르도 배당이 작고 낮고 그리고 마엔을 보긴 하지만 뭔가 약간 좀 완벽한 마엔 보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러면 뭐 언어보로 가야 될 확률이 높죠. 아니면 문화 핸디 문화. 아무튼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종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